안녕하세요, 프리랜서씨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제가 저의 캐릭터를 한번 등장시켜 봤습니다. 이렇게 눈을 깜빡이면 같이 깜빡이고 웃으면 이렇게 웃고, 제가 이렇게 멋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한 주식 공부지만 약간의 재미를 위해서 제가 공부해서 한번 시도해 보았고요. 새로운 것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도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만 나올 때보다 좀 나은지 모르겠네요. 반응이 어떤지 가벼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이 지나갔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잘 하셨나요? 너무 아쉬워하거나 조바심 내지 마시고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으니까 계획하신 일들, 목표하신 일들 차근차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캠핑월드 홀딩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투자 판단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제를 Adventurous Not on Investment 라고 지어봤는데요. 오늘의 결론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시죠. 지난 영상에서는 미국의 캠핑 산업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는 싼 밸류에이션, 높은 배당률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두 번째는 산업적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점. 세 번째는 사회 변화상에서 재택근무, 즉 워케이션이나 새로운 주거 형태로서 캠핑카가 새로운 수요 창출이 가능하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던 미국의 캠핑 열기는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었을까라는 의문으로 공부를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알기 힘든 예측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캠핑월드 홀딩스 기업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숫자들을 보면서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미국의 캠핑카 보급 대수입니다. 우리나라가 총 가구수 대비 0.2%의 보급률을 보인 반면 미국은 약 9%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구가 많고 땅도 넓고 캠핑할 장소도 많기 때문에 이런 수치의 차이가 정당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캠핑카를 구입할까? 라고 의문도 가질 수 있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캠핑 홀딩스는 투자할 만한 기업인가를 주제로 IR 자료, 그리고 숫자들, 그리고 투자 판단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R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발표했던 자료인데요. 사업 내용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3개 회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캠핑월드로서 여기 RV 판매, 수리, 개조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캠핑월드 디자인센터로 캠핑 용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있고요. 세 번째는 굿셈이라고 멤버십, 보험, 대출, 캠핑장, RV 렌탈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RV 매거진과 RV닷컴이라는 미디어 회사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숫자들을 좀 요약해서 보여주는 장표였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고배당률, 그리고 여기 엔터프라이즈 밸류인데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3분기 기준 부채가 3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조 정도 됩니다. 유동 비율은 약 140% 정도 수준입니다. 이 회사의 가장 리스키한 부분이고요. 리테일 매장 분포도인데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캠핑이 활성화된 주들입니다. 이 주들에 상당히 많이 리테일 샵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캠핑월드 홀딩스의 사업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캠핑 차량 판매, 굿셈의 보험과 렌탈 사업, 그리고 미디어 사업, 캠핑장 대여 사업, 그리고 캠핑용품 사업, 그리고 정비 개조 사업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캠핑에 대한 모든 것을 사업 영역으로 영위하고 있어 360도 에코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들 멤버십이나 구매 데이터 기반으로 타겟 마케팅 등을 고도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서비스 센터나 리테일샵 확장을 기반으로 하는 성장 전략과 인수를 통한 확장 전략을 동시에 전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캠핑홀딩스는 22년에만 6건의 인수가 있었고 이 중에서 리차드슨은 가장 큰 딜이었습니다. 물론 인수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공격적인 인수로 빚의 규모가 급속도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수 외에도 서비스 센터 확장을 2년간 300곳 정도 진행했고 회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서비스 센터별로 28만 9천 달러 정도의 매출 기여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또 다른 성장 전략 중 하나로 중고 캠핑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보시는 대로 신차 대비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중고 캠핑카 점유율을 신차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굿셈을 통해서 견적에서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굿셈의 매출 증가와 마진율 부분인데요. 특히나 마진율이 인상적입니다. 이는 RV 렌탈에 따른 보험 수수료 등의 이익이 별도의 비용 없이 수익 창출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고마진율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장표부터는 재무 비율이나 재무 실제 숫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중고차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사이클과 경기 침체 등으로 신차 수요가 흔들렸을 때 중고차를 통해 이를 해지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기준은 신차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포스트 코로나나 경기 침체로 인해 신차 수요가 줄어들었을 때 회사의 매출이 급격하게 꺾일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분기가 의미가 있었던 것은 최근 3년간 처음으로 YOY 매출과 순이익이 감소한 첫 분기였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캠핑 열기가 수그러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반증하듯 매출 감소가 현실화된 부분은 시장에서 우려를 더 키우고 있는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특히나 지난 급격한 매출의 증가가 코로나 시대의 재정정책, 즉 현금을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했던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어 향후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4분기 실적은 반등할 수 있을까요? RV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RV 기관에서 매월 캠핑카 출고 현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4분기 내내 작년 동기 대비 저조한 출고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본다면 4분기 역시 역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재고자산의 증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 3분기에는 다소 감소하는 수치를 보여줬지만 작년 동기 대비해서 확실히 재고자산의 레벨이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중에서 약 50%, 2조 정도의 자산이 재고자산에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재무 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금은 약 1.5억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으나 빚이 무려 30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자 비용이 현재 고금리 대비 싼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낮은 수준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배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높은 배당률이 이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과연 이렇게 낮은 유동성 상황에서 이 높은 배당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판단해보는 부분이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 주식수와 주당 배당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매년 2.1억 불의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고요. 순이익과 이 금액을 비교했을 때 순이익이 약 2.1억 불이기 때문에 배당금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회사 지분이 있기 때문에 배당금 중 상당 부분이 회사로 유입이 되겠지만 매출이나 순이익이 조금이라도 미스가 난다면 충분히 배당컷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현금 보유액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예상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자 거래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초부터 꾸준하게 내부자들이 주식을 매각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올해 1월부터는 매수세도 있었지만 분명히 이러한 매도세가 이어진 것은 좋지 않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래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의 RV 구매 트래픽은 작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최근에 조금 반등한 모습이고요. 캠핑월드닷컴은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 대비 캠핑카에 대한 관심이 트래픽으로 봤을 때는 조금 비수기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낮아지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캐릭터와 함께 이 기업에 대한 최종 투자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하지 않는다입니다. 저와 같은 초보들이 투자하기에는 아이디어 자체도 불확실성이 높고 기업 자체도 리스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자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아이디어 자체는 완벽해야 기업이 조금 아쉽더라도 투자를 할 텐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미 많이 보급된 캠핑카가 추가로 더 팔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거기다 현금 지원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리고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향후 전망 측면에서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이유로 배당 컷이 된다면 시장의 신뢰나 불안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배당률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생각하는 사회 변화상과 이에 따른 관심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